안녕하세요. 한기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2026년 기초수급자분들이 가족, 지인, 복지관 등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달에 받아도 되는 돈의 금액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받지 않고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26 사적 이전 소득 1인당 매달 받아도 되는 돈이 38만 원이다 라는 영상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 가족으로부터 돈을 38만원 매달 넘게 받게 되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8만원까지만 받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자,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영상에 지금 댓글로 남겨주셨죠. 사적 이전 소득은 부양의무자,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후원자든 누구든 간에 수급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월별 한 달에 내가 받은 금액의 총합이 중위소득의 1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위소득 15%까지는 매달 받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8만 4천원, 2인 가구는 62만 9천원, 3인 가구는 80만 3천원, 4인 가구는 97만 4천원, 2026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15%까지 여기는 매달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A라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B로부터 10만원, C로부터 10만원, 그러면 합쳐서면 30만원이죠. 준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내가 받은 돈이 38만 4천원이 안 넘으면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왜냐면 38만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뿐입니다. 근데 주거급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임차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부담분이라 그래서 30%, 0.3 정도를 곱해서 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이 어디까지 받아도 되냐라는 질문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급여를 나는 안 깎이고 전액 받고 싶다. 그 기준이 좀 다르고요. 또는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지원받는 금액을 좀 매달 최대로 받아서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그 자격만 유지하면 되지 월세는 좀 깎여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38만 4천 원에다가 생계급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82만 원을 두 개를 더하면 이 첫 번째 칸이 있죠. 120만 5천 원. 여기까지는 받아도 주거급여가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 가정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소득 인정액이 내가 다른 이자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소득 인정액이 현재 0원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달이 가족들로부터 120만원 정도까지는 받아도 주거급여가 어차피 전액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197만원, 3인 가구는 251만원이죠. 그런데 이제 나는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 여기 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자기부담분이라 그래서 넘어간 기준의 금액에 0.3을 곱해서 주거급여가 깎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조금 주거급여가 줄어들어도 되니까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는 얼마까지이냐? 1인 가구의 경우에 주거급여만 받으시면 161만원까지 받아도 되고요. 2인 가구는 264만원, 3인 가구는 337만원입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 15% 받아도 되는 금액,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38만 4천 원에다가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원을 더한 값이고 여기는 주거급여 기준인 123만 원을 더한 값이 16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인 가구시다 라고 하면 나는 현재 지금 본인의 소득 인증액이 0원 전혀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가족들로부터 매달 120만 원까지 받아도 주거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고요. 주거급여는 좀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때 한 달에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달 161만 원까지 받아도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내가 12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까지는 빼준다고 했죠? 38만 4,636원까지는 빼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만큼은 빼면 초과된 금액 말씀드렸듯이 82만 원이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것과 기준을 더한 값을 받아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오늘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나의 소득 인정액
기존에 내가 소득이 이자 소득, 뭐 근로소득이 얼마를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에만 이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나의 지금 현재 소득 인정액이 얼마고 그리고 뭐 매달 받을 수 있는 사적 기준 소득은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인지를 사실상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주민센터 구청에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주거급여만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이고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생계급여도 깎이고 탈락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나 그런 달달이 받는 돈이 있다면 38만 원까지만 받는 게 안전하고요. 오늘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받아도 바로 주거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는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